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길 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엔 권력의 편에 섰던 신숙주라는 인물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의 왕비 소헌왕후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조선 왕조 하면 떠오르는 왕 첫 번째로 바로 세종대왕이 떠오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세종대왕을 쭉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대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소헌왕후의 큰 어떤 내조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가요? 예. 무시할 수 없죠. 아. 네. 그래서 특별히 왕비 첫 번째로 소헌왕후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왕비 왕후 하면 이제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소헌 왕후는 말씀하셨던 그 세종대왕의 비라는 것에 비하면 조금 덜 알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원래 이제 왕비의 자리에 오르면 그 생애가 순탄하지 않은 경우도 참 많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 왕조에서 인현왕후나 막 장희빈 그러니까요. 이렇게 왕비가 되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생애 때문에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맞습니다. 의외로 소헌왕후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잘 안 다뤄져 가지고 그쵸. 대중적으로는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소헌왕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인물 하면은 가문부터 말씀드려야 되죠. 예. 소헌왕후는 아까 제가 청송심 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청송은 뭐 아나운서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바로 경상북도에 있는 곳이죠. 뭐 주황산 그다음에 특산물로 사과가 유명한데 뭐 교도소도 유명하고 교도소는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아,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청송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 중에서 가장 번성한 성씨가 바로 청송심 씨입니다. 네. 특히 이제 소헌왕후의 할아버지가 되는 심덕부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 말에 이성계와 함께 외적을 물리치면서 큰 공을 세웠고 최무선이 개발한 그 화약, 화포를 최초로 이용해서 한포해전, 특히 승리로 이끌었죠. 그 해전이 진포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성백에까지 올랐는데 그 심덕부라는 인물이 부인이 2명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심덕부의 아들들이 바로 이제 조선 왕조, 새로운 국가죠. 이 조선 왕조의 왕들과 사돈이 되는 바로 이어졌어요. 예. 그게 바로 잘 아시는 영의정에까지 올랐던 안효공 심온 그리고 그분의 동생이었던 심종이라는 인물이죠. 예. 심종이라는 분이 먼저 태조 이성계의 사위가 되면서 조선 왕실과 사돈을 맺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심종이라는 인물은 이성계의 사위니까 부모잖아요. 네. 부인이 공주입니다. 공주. 그렇죠. 경성공주라는 인물인데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거의 없어요. 딸 한 명만 낳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선 왕조하면 유교 국가며 뭐 제사, 가부장제, 뭐 장자 상속 이걸 떠올리는데 이 시기만 해도 아직 고려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딸 하나로 그냥 더 자식 안 낳았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 심종과 이 공주의 재산을 바로 딸과 사위가 전부 상속받은 거예요. 예. 그 사위가 바로 율곡 이의 5대조 할아버지 덕수이 씨 이명신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그쪽 땅이 파주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율곡 이의 할 때 이 심종까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심종의 형이었던 인물이 바로 심온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네. 특히 이 인물은 고려 우왕 때 이미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에서도 뭐 당당히 벼슬할 수 있었죠. 특히나 40대의 나이에 영의정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덕부를 이어서 가문의 성세를 이어가게 되죠. 바로 이 심온의 큰 딸이 바로 태종 이방원의 아들이었던 충녕대군과 혼인했는데 그녀가 바로 소헌왕후가 되는 여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청송심 씨 심덕부 가문이 당대 대표적인 여말 선초, 고려말 조선초의 명문가였기 때문에 태종 이성계나 태종 이방원 이 두 부자 왕들이 대를 이어서 이 청송심 씨 가문과 사돈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충녕대군과 결혼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충녕대군이 그 바로 세자로 책봉된 건 아니었잖아요. 아우 그렇죠. 이건 예. 뭐 다들 아시잖아요. 네. 소헌왕후의 남편 세종은 원래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왕비의 소생 대군이 붙어서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예. 전혀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당시 세자는 충녕대군의 큰형 바로 양녕대군이었죠. 예.
그래서 소원왕후가 충녕대군과 혼인했을 때는 시기가 1408년, 바로 태종 8년이라고 합니다. 이때였는데 그녀 또한 본인이 왕비가 되리라고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그렇겠네요. 거예요. 네. 당연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10년 세월이 지납니다. 때는 이제 1418년이 돼요. 당시 이제 소원왕후에게는 시아주버니가 되는 바로 양녕대군이죠. 네. 이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갖은 비행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행동들이 자기의 이제 세자의 외삼촌들인 뭐 민무구, 민무질 형제들과 관련이 있다고 아버지 태종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 폐쇄자 시키고 자기의 처남들도 앞서서 전부 다 제거버렸죠. 그때가 바로 1418년. 이제 혼인한 지 딱 1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곧장 이제 셋째 아들이었던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니까 그녀 또한 이제 세자빈이 된 거고 예. 바로 몇 달 뒤에 세종이 즉위하니까 이제 조선의 제 4대 왕의 왕비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참 굉장히 가문의 영광인데. 영광이죠. 네, 이게 그리 또 영광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비가 된 여인의 개인들의 기록 또는 세자빈이 된 여인들의 기록, 그 유명한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을 보면 세자빈으로 됐잖아요. 예. 그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제 친정 엄마하고 같이 자면서 막 웁니다. 울어. 이제 그 무서운 궁궐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화려한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과거의 영국의 다이애나비 이런 것처럼 세간의 이목을 다 받고 예. 주목받고 행동 하나하나가 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영광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 가문은 이제 국가의 명문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예. 왕비 가문이 되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외척이 되는 거예요. 외척이 어린 왕을 잘 보살펴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원왕후의 가문은 그 어떤 잘못도 하기 전에 시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숙청이 돼버려요. 맞습니다. 이제 심온 방금 말씀하신 소헌왕후의 아버지가 네. 이제 숙청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몬이 40대의 나이에 영의정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때가 거의 자기의 사위 세종이 왕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대의 나이에 영의정에 오른 거는 분명히 본인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왕이 임명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태종의 의도도. 그래서 그렇게 높은 자리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자리이기도 해요. 예. 특히 본인의 잘못이 없을지라도 어떠한 정치적인 모함을 받아서 제거될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강력한 왕권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처남들까지도 가차없이 제거했던 태종. 태종은 이제 자신의 사돈인 시몬도 드디어 정치적으로 누명을 씌워서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때는 세종이 바로 왕으로 즉위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으로서는 자기의 사위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왕의 장인 어른을 국구라고 합니다. 막강한 자리죠. 그런데 그 해에 바로 이렇게 제거되리라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네. 새로운 국왕이 조선에서 즉위를 하면 당시 이제 황제 국가, 조선은 제후 국가였기 때문에 황제 국가인 중국 명나라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 보고해야 됩니다. 그 사신이 바로 시몬이로 임명이 돼가지고 사신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이후 조선으로 돌아오던 중 압록강 의주 아시죠? 예. 의주에서 곧장 한양으로 압송돼 버립니다. 그렇죠. 아니 국구이자 조선 최고의 재상이었는데 네. 더군다나 왕의 명에 의해서 그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사람을 압송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당시 이제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그 뛰어난 어떤 수완을 가지고 있던 태종에 의해서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당시 강상인이라는 사람이 병조 참판으로 있었는데 예. 병조 즉 군사에 관한 일을 새 국왕 세종에게만 보고를 했다 그래요. 근데 당시 상황으로 태종 이방원이 뒤에 딱 있었고 태종이 가지고 있던 큰 두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 두 개가 바로 중앙 관료의 인사권, 네. 그다음에 군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황 태종이 딱 가지고 있으면서 세종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병조 참판 강상인이라는 사람이 시몬 등과 함께 상황 태종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강상인이 이제 대역 죄인으로 먼저 처형이 됩니다. 예. 이후 시몬이 강상인 그 영모자의 주모자로 이제 지목이 되고 그 지목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주에서 압송된 거예요.
근데 압송되자마자 어떠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서둘러 시몬에게 너 스스로 죽어라 자진하게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시몬이 또 이런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막 조심하게 되잖아요. 특히 정치적으로. 명나라로 떠날 때 먼 길을 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걸어가니까 왕복 3개월 넘게 걸립니다. 네. 뭐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에요. 사행길이. 그러다 보니까 또 시몬이 영의정인데다가 국구가 됐잖아요. 예. 이제 시몬이 먼 길을 떠나니까 아이고 잘 갔다 오세요. 이 전별하는 자리에 수많은 하하. 관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당시 표현으로 이 역사 기록에 보면은 예. 수레와 말이 시몬의 집 앞에 있는데 서울을 뒤덮을 정도였다라고 과장되게 표현돼 있어요. 네. 요즘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대통령의 특사로 뭐 외국에 가는데 그 사람 집 앞에 검정색 대형 세당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예. 아마 이거 태종은 이런 걸 노렸던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분명히 안 좋은 소문들 또 시몬을 모함하는 말들 이런 게 국왕 태종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태종은 그걸 또 사주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태종이 여튼 그런 소문을 듣고 좋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 좌의정이었던 박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과의 일화가 야사로 전하고 있어요. 네. 야사 한번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상왕 태종이 시몬을 의심하니까 당시 뭐 재상급이었던 유정현, 이직 뭐 이런 사람들이 시몬에 대해서 당연히 그 무서운 태종 앞에서 안 좋게 얘기하죠. 네. 요즘 말로 하면 흉을 보는 겁니다. 예. 시몬이 뭐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 근데 그 중에서 박은이 어떤 말을 했느냐? 시몬은 영의정이 되었을 때 좌의정과 우의정은 나름의 권세가 있는데 영의정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난 차라리 좌의정이 낫겠다라는 이런 영의정에 대한 불만스러운 말을 언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은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죽을 때 대대로 박 씨와 혼인하지 말라라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야사에서. 예. 네. 그래서 심씨 집안은 대대로 박 씨와 사돈을 맺지 않았는데 심융 이 한 사람만이 박 씨의 문중에 사위가 되었는데 역시 자녀가 없었다라고 열려실 기술이라는 야사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이제 새나라 조선의 왕비가 되었지만 아버지는 대역죄인이 되어 죽었기 때문에 아마 소원왕후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대역죄인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딸이라면 왕비로서도 굉장히 그 위치가 불안할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얼마든지 태종은 쫓아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태종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신하들 중에서는 왕비 소원왕후를 쫓아내고 새 왕비를 들이자라고 막 의논도 많이 해요. 주장을 막 합니다. 특히 그중에 박은과 유정현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아하. 그러니 의금부에서도 소원왕후를 배출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태종이 반대를 합니다. 오히려 예? 이런 말을 해요. 평민의 딸도 시집을 가면 친정 가족에 연좌를 하지 않는데 하물며 왕비를 어떻게 연좌해서 배출하겠는가.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처남들을 어떤 역적으로 처단할 때도 자기의 왕비 원경왕후도 배출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끝까지 소원왕후를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소원왕후가 왕비를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종과 소원왕후 부부의 어떤 현명한 정치적 처신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떤 처신이었을까요? 일단 국왕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자기의 장인 시몬을 죽일 때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어떤 반대도 안 해요. 게다가 소원왕후 폐출에 만약에 자기가 적극 반대했다면 세종으로서도 오히려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정치적 의도를 아마 잘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인이었던 시몬의 죽음에 동조한 것이 되고 소원왕후 또한 그 세종에게 뭐 귓속말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 뭐 이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시아버지 태종에게 반기를 안 든 점이 그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대왕 또한 심오는 자기 재위 기간 동안 그 죄를 풀어주지 못했지만 그 자기의 장모였던 안씨나 시몬의 자녀들은 그 다 면천시켜 주었습니다. 만약에 반대를 했다. 태종이 살아있을 때 극구 반대를 했다라면 아마 원경왕후 민씨 집안처럼 거의 멸문의 화를
당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예. 네. 여기서 이제 마치나요? 네, 마쳐야 됩니다. 이제 이제 소원왕후 이야기는 기니까 예.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세종대왕의 그 업적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다음 주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로 포로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